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그중 대부분이 스마트폰입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놓은 2020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휴대폰 보유율은 무려 99%로 스마트폰 보유 비율만 따져봐도 93.1%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전화기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방통위 조사 자료에서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꼽은 비율은 67.2%에 달했습니다. TV를 필수 매체로 꼽은 비율이 29.5%, 신문은 고작 0.2%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스마트폰은 언론과 컨텐츠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기본으로 탑재되면서부터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스마트폰의 품질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흔히 쓰던 카메라는 필름 방식이었습니다.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맞고 반사된 빛을 필름에 새겨넣고 사진관에 가서 그 필름을 인화해서 간직하는 방식인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필름 카메라는 일부 매니아층을 빼고는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촬영 직후 찍은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굳이 사진관에 가지 않고도 사진을 평생 간직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2000년대 이후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등장한 것은 그보다 한참 전인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필름 카메라 시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코닥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코닥의 엔지니어였던 스티브 세슨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냈고 2년 뒤에는 세계 최초로 특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디지털 카메라는 사람 머리보다 컸고 무게는 자그마치 3.6kg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필름 카메라 시장에 타격이 될까봐 코닥이 특허를 내놓고도 디지털 카메라는 뒷전에 밀어두면서 디지털 카메라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2000년대 들어 작고 가벼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필름 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 전성시대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10년대 이후 애플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스마트폰 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고 굳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 지금 카메라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피사체에 맞고 반사된 빛은 카메라 렌즈를 지나 이미지 센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센서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 우리가 보는 디지털 사진으로 바꿔줍니다. 이미지 센서가 클수록 사진의 품질은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마냥 크고 두껍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품질의 사진을 얻기 위해 이미지 센서의 픽셀 크기를 얼마나 더 작게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1마이크로미터 픽셀 이미지 센서를 내놓으며 미세화 기술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작은 0.6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 5천만 개로 이뤄진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며 세계 최초로 0.7 마이크로미터의 벽마저도 깨버리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기술 덕분에 기존 0.7 마이크로미터 픽셀 이미지 센서보다 면적이 16%나 작아졌고 카메라 모듈 높이를 10% 줄임으로써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만 유독 튀어나오는 이른바 카툭튀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에 더블 슈퍼 PD 기술을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데 사용되는 픽셀의 수를 2배로 늘려서 빛의 양이 60% 줄어든 어두운 상태에서도 재빠르게 초점을 잡아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미지 센서 시장은 일본의 소니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점차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전년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포인트 오른 19.6%를 기록했습니다. 소니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불과 1년 만에
7% 가까이 좁혀진 건데요. 2000년대 이전까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은 거품 경제와 금융 위기의 파도를 넘지 못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에게 메모리 반도체 1위 타이틀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 이미지 센서 시장의 절대 강자 소니가 과반 점유율 확보에 실패한 것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도 모자라 비메모리 반도체마저도 세계 1위를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거센 추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